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14일 새벽 5시가 채 안 된 시간이었죠.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4km 거리를 두고 발생한 두 곳의 사고로 모두 7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은 8대가 불에 타는 등 총 40넉대가 연쇄 추돌 사고로 파손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도로 표면이 얇게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 현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지점 일원에는 이날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가운데 0.7에서 0.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블랙 아이스가 생기기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든 사고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상이 나쁘면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만 뜻밖의 상황에 닥치더라도 대응할 여지가 생깁니다. 요즘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눈비가 예상됩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자동차는 앞차와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또 속도는 어떻습니까? 사고가 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시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교통소통이 비교적 원활하다고 하지만 세종시와 신도시 건설로 점점 정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심 교통난을 덜고 도시 확장까지 유도할 수 있는 대전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CCTV의 범행 장면이 확실히 찍히지 않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 대전지법에서도 성폭행 사건을 놓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내린 무죄 판결을 재판부가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태안화력 김용균 씨의 사망 일주기가 지났지만 갈수록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오히려 위험의 외주화와 중대재해 기업 처벌이 후퇴했다며 릴레이 집회에 나섰습니다. 유치원 알림이 공시에 따르면 대전 사립유치원 158곳의 만 3세 기준 유치원비는 유성구가 19만 6,500원으로 대전서 가장 높고 반면 동구는 11만 9,200원을 기록해 지역 간 격차가 컸습니다. 홀로 사는 70대 노인이 화마에 휩싸인 컨테이너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화재 발생을 감지해 자동 신고가 되는 응급 안전 시스템과 출동한 소방관들의 신속하고도 침착한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실보존에 통행속도 제한 안전표지와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온천수는 그동안 자원 고갈 우려로 사용처가 숙박시설 등으로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치료 목적을 위해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침체된 온천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이 유등천과 가까운 보문산 기슭에서 담비를 발견했다는 주민 제보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인 담비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대전시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교통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편이긴 한데 최근 세종시를 비롯해 신도시 건설이 늘어나면서 점점 정체 현상이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호남고속도로와 대전 당진고속도로로 연결되는 회덕 분기점은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종시 건설과 대전 유성 서구권의 확장이 주 원인이기도 한데요. 여기에다 도심 내 정체를 줄이기 위한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의 이용 차량도 증가해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과 주말 등 교통 혼잡 시간대와 명절 등 특정일에는 교통 정체가 극에 달하기도 합니다. 네. 최근 이런 도심 교통난을 덜고 또 도시 확장까지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 같다고요. 네, 바로 대전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대전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이 포함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대전 제2순환고속도로는 3조 8천여억 원을 투입해서 경부선과 호남지선, 대전 남부순환선인 대전 3대 고속도로 순환망을 대전 외곽으로 확대해서 총 연장 94km의 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장거리 이용이 쉬워지고 운송 물류 비용의 절감과 지역 간 이동 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서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5년 단위의 실행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예, 이 대전의 외연이 넓어지겠군요. 그만큼 시민들의 거주 권역도 넓어지고 인구도 분산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대전의 매력을 잘 가꿔야 합니다. 태완하력 김용균 씨의 사망 일주기가 지났습니다. 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뒤 무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는데요. 노동계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끊이지 않는 데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이 투퇴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집배원 과로사 이후 노동계는 특별감독을 요청했지만 근로기준법 미적용을 이유로 무산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산재 사망사고로 전면 작업 중지 제도가 처음 적용된 한국타이어 역시 개선은커녕 해마다 40명가량이 산재로 몸이 망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지역의 대형 사업장에서 산재로 숨진 사망자만 21명인데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오는 20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찾아가 항의할 방침입니다. 예,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숨지거나 다친다면 안 되겠죠. 네. 산업 현장,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얼마 전에 이 CCTV 범행 장면이 확실히 찍히지 않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유죄로 확정이 되면서 논란이 일었었죠. 최근 대전지법에서도 이 성폭행 사건을 놓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내린 무죄 판결을 재판부가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고요. 네, 일단 사건부터 대략 말씀드리자면 지난 6월 3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요. 이른 아침 숙박업소에서 나온 여성은 A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고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A씨 측은 여성과 손을 잡고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등의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항변을 했고요. 이에 따라 배심원 7명은 5대2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행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방 안에서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과 피해 직후 신고한 정황 등을 볼 때 성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이게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곰탕집 성추행 사건도 그렇고 이 성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고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재판부가 배심원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10건 가운데 1건이 안 될 정도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성범죄 재판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뒤 법원 판단이 피고 측에 엄격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실제 최근 1년 동안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한 각급 법원 판결 57건 중에 56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무죄 추정이라는 형사재판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고요. 또 판사 재량이 너무 커질 수 있어서 대법원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건전한 이성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딴 나라 얘기겠죠. 네. 예,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조용했습니다. 뉴스브리핑 조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연말 연시를 맞아 일출 일모를 보기 좋은 장소로 보령, 무창, 포항 등 국가어항 5곳을 선정했습니다. 천안 북부스포츠센터가 오늘 임시로 문을 엽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용 가능 시설은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과 축구장입니다. 충남축산기술연구소가 주요 5개국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양돈 사양 및 방역관리 Q&A 핸드북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15개 시군 방역 담당 부서를 통해 배포되며 원본 파일은 축산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주시와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천주교 공주지구 등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중동성당 등에서 공주 천주교 유산가치 재고 및 활용을 주제로 순례길 걷기와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는 2019 대전 마을미디어 한마당이 열립니다. 대전 지역 온오프라인 매체의 활동 사례에 이어 타 지역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미디어의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대전문화재단은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옛 충남도청사 1층 전시실에서 지역 리서치 프로젝트 기획 전시 막다른 골목 사라진 집들을 개최합니다. 새로운 주거단지로 변화 중인 목동 3지구의 옛 공간들을 다양한 형태로 기록한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대전문학관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제6회 문학콘서트 대전문학의 빗장을 열어온 사람들을 개최합니다. 원로문인 6명이 출연해 자신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 참여자와 소통하는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오늘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남북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민주평통 지자체 민간합동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조각가 김이상의 10번째 개인전인 스톤 드리밍전이 26일까지 갤러리 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과 아산 4도, 홍성 5도, 논산과 대전 7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과 오후 모두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2019년)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한 해입니다. 충청남도가 충남 독립운동 100년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가칭 3.1운동 충남 100년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독립기념관에서는 3.1운동 충남 100년의 집 건립 운영 방안 설정을 위한 포럼도 개최됐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3.1운동 충남 100년의 집 건립 추진과 관련해 충청남도 윤정상 문화시설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윤정상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포럼 개최하시느라고 바쁘셨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올해 2019년은 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인데 먼저 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1919년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해서 평양 그리고 진남포 등지를 시작으로 약 두 달 넘게죠. 전국에서 각계각층이 참여로 이어진 3.1운동은 그게 그해 4월 달에 중국 상하이에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영 선생님을 비롯한 네. 국무총리 이승만 선생님 그리고 내무총장의 안창호 선생님 등으로 구성된 민족의 대표기구이자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1919년도 4월 11일에 각도 대의원 30분이 모여서 총 10개 조항의 임시헌장을 공포하게 되는데요. 네. 당시 국가의 통치 이념이나 기본권 등 그 이념이 100년이 지난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법에 네. 담겨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기반이 됐던 이동영 선생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네네. 또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열사, 또 네. 윤봉길 의사 등 이 충남 출신 인물들의 역할이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는 방금 말씀하신 이동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유관순 열사 그리고 윤봉길 의사 외에도 충남 지역 독립운동은 국가로부터 이제 훈포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수로 대변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국가보훈처 자료를 보게 되면 19년도에 국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수가 전체 대한민국에 15,825명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충남 출신 독립유공자는 1,098명으로 네. 경상북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치적으로는 저희 충남이 그렇습니다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3.1 만세운동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천안의 유관순 열사와 네. 그리고 2020년도에 또 청산리 계곡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서 대승리를 거둔 김좌진 장군. 그렇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을 지내신 이동영 선생님. 네. 그리고 또 민족대표 33분 중에 한 분이신 한용운 선생님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들으시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를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달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신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1932년도 4월 29일 날 상해 홍구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 축하 겸 전승을 축하하기 위한 일제히 기념식단 탄생에 폭탄을 투하하시고 네. 그해 11월 18일에 일본에서 일본 가나자와죠. 거기서 순국을 하셨는데요. 그 윤봉길 의사의 의고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아주 그냥 위대한 그 결과를 얻게 되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는 3.1운동 100주년의 해를 맞아서 네. 홍구공원 거사를 내용으로 하는 워치라는 뮤지컬을 제작해서 공연하는 등 윤봉길 의사를 포함한 독립운동가들이 고귀하고 훌륭하신 업적을 기리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열거해 주시니까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굵직굵직하셨던 분들이 거의 다 이 충남 분들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충남은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을 했고 또 천안 아우네 장터 등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인데 이 네. 충남의 3.1운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연구 자료를 좀 보면요. 우리 충남의 3.1운동은 그 3월 2일 독립선언서가 이제 전달이 되면서 3월 3일에 예산, 그리고 3월 7일 홍성, 그리고 쭉 해서 3월 12일에 공주, 그리고 3월 16일 서산을 시작으로 그해 4월 말까지 15개 시군에 약 88개 읍면에서 네. 총 60여일간의 339회 이상의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 충남 지역만이 갖는 3.1운동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횃불만세 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횃불이 갖는 의미는 한 지역에서 횃불만세 운동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어서 또 횃불만세 운동을 전개를 하고 그 횃불이 들불처럼 번져서 나중에는 충남 지역을 벗어나서 충북 지역까지 이어지는 네. 그런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의미는 횃불을 통해서 지역 간에 이제 연대가 되었다는 거죠. 연대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다는 점이 다른 지역과는 크게 다른 특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충남의 3.1운동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충청남도가 가칭 3.1운동 충남 100년의 집 건립을 네네. 추진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충남 100년의 집은 지난해 이제 8월 15일 날 네. 저희 양승조 지사님께서 이제 광복절 축사를 통해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겠다라고 도민들께 이제 표명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으로는 저희가 이제 건립 위치 때문에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독립기념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네. 건립 위치를 이제 독립기념관 경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네. 지난 7월 6일이죠. 건립 규모 등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이 3.1운동 충남 100년의 집, 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역할의 기념관인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사님께서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겠다라고 이제 표명을 하시면서 시작은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서 건립 성격
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요. 그래서 3.1운동 충남 100년의 집은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서 지난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네.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충남 지역의 3.1운동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그리고 기록 보존을 위한 기념비적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교육을 이제 100년지 대계라고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한테 3.1운동 및 독립정신 등을 교육을 통해서 민족 정신을 올바른 민족 정신을 계승시킴으로써 미래 대한민국의 100년을 준비하는 어떤 교육적 역할을 하는 시설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네. 이 충남 100년의 집 건립 운영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서 어제 그 독립기념관에서 포럼이 열리기도 했는데 네네. 어제 어떤 것들이 논의됐었죠? 어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포럼은 우선은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건립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 내용 중에 전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부분들에 대한 좀 세부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네네. 예, 특히 어떻게 전시하고 보여줄 것인가, 또 이 전시 방식은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런 주제 발표도 있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발표가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또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늘 고민한 부분들이, 우리 3.1운동이나 독립운동이 갖는 그런 정신들을 어떻게 풀어서 미래 세대들한테 전달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포럼에 참석하신 전문가들께서 이제 많은 의견들을 좀 주셨는데요. 대부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기존의 정형화된 박물관 형태의 전시나 공간 구성은 탈피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기존의 모든 시설들이 어떤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공간이나 전시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 충남 100년의 집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미래 세대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그 눈높이에 맞는 공간 및 전시를 기획하고 각종 프로그램들도 기존 세대의 강의 중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고요. 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발굴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아이디어 공모나 그리고 콘텐츠 구성을 위한 어떤 전문 용역 등을 통해서 저희 충남 100년의 집을 이용하게 되는 젊은 세대들한테 맞는 공간과 그리고 전시, 교육 등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수용자 중심의 전시가 네.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이 3.1운동 충남 100년의 집이 독립기념관 안에 건립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의 기존 네. 전시 또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이게 과연 있을 것이냐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네. 그래서 다들 이제 저희가 독립기념관 경내에 충남 100년의 집을 건립을 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기념관 경내에 왜 100년의 집을 또 짓느냐. 예. 충남 100년의 집이 어떻게 보면 독립기념관의 부속시설이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건립 위치를 고민을 하면서부터도 이제 고민을 한 게 우선은 찾아오시는 분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후보지를 놓고 고민을 하던 중에 독립기념관을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된 거는 독립기념관은 그 기념관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죠. 7개의 어떤 전시관이라든지 즉 전시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독립기념관에서 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그 전시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 많은 내용들을 단시간에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충남 100년의 집은 어떤 1박 2일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서 연수 개념으로 운영을 해서 독립기념관이 갖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또 저희 충남도만이 갖고 있는 그 3.1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 정신 등을 별도 전시를 해서
어떤 같이 상호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는 시설로 그렇게 짓자라고 서로 협의를 하고 해서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그렇게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옥동자가 태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3.1운동 충남 100년의 집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윤정상 문화시설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내년엔 반드시란 타이틀로 보문산 관광개발을 비롯해 역세권 개발사업, 대전시티즌 기업구단화 본계약 체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광이 승인, 대전의료원 예타 결과 도출,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등은 대전시의 해를 넘긴 대표 현안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한,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